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미 외교차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 제재와 한미 방위태세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검사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인사 편중 우려 등 검찰공화국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 조합원의 약 40%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시멘트와 철강 등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잇단 선거 패배로 흔들리는 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대위원장으로 4선의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와 우크라이나 방문 등을 두고 중진들이 공방을 벌이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숭이 도창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되고 백신 도입도 추진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러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 등 내륙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양은 5mm에서 40mm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화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든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간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부연했지만 북한이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각과 같은 맥락입니다. That is because this is consistent with similar activity and images previous to other tests taken place in the DPRK on past occasions, of course.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성김 대표는 외교적 접근 약속에 대한 인위적인 시간표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외교적 길을 찾는 데 관심을 보인다면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열린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미국은 열린 마음이지만 북한이 응답이 없었고 협상 테이블 복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등 국정 주요기 등에도 검찰 출신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이 아닌 검찰 만능 인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들은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관과 차관급은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은 6명 등 총 13명의 검찰 출신이 임명 또는 내정됐습니다. 인원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자리가 모두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이 인선 기준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은 바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인재를 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원장 자리도 성남지청 근무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강수진 교수가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여러 곳으로 나눠놓은 정부 권력기관에 같은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집단과 시각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화물차들이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주변에 모였습니다. 총파업을 위해 멈춰선 화물 차량인데 일부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어제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출정식에는 조합원 2만 2천여 명 가운데 37%인 8,20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피와 눈물로 남는 안전운임제를 윤석열 정권이 파토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우리에게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 차종, 전 품목으로의 확대, 그리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출정식 이후 화물연대는 화물차들이 의왕 컨테이너 기지와 평택항 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법대로를 강조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총파업 과정에서 우려했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울산에선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8월 말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수습하고 쇄신할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 추인을 거치면 86그룹 맏형 우 의원이 2달 동안 당을 이끌게 됩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내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4선 우상호 의원을 택했습니다. 비교적 개파색이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86 용태론에서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갈등 요소를 가장 잘 조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 의원이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인사가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현역 의원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우상호 의원 외에 다른 비대위원 4명도 정해졌습니다. 선수별로 초선은 이용우 의원, 재선은 박재호 의원, 3선은 한정혜 의원이, 원외위원장 가운데에선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청년, 여성목 비대위원은 당연직 비대위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어제 내정된 비대위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 의원을 비롯한 비대위 구성원들은 오늘 오후 3시 당무위 등의 추인 절차를 거쳐 본격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개파 수장들이 어제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출근을 한 뒤 친명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노태연 기자입니다.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이 의원회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당권 도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도움을 줬던 10여 명의 친명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며 도움을 청했는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권력투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이 의원과 달리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오전 미국 워싱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랍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뒤 조기 등판 가능성에 대해 조기가 도마에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농담 섞인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새롭게 구성된 민주당 비대위를 향해 당내 논리가 국민 논리와 가까워야 승리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의힘도 당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 발족한 당 혁신위원회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 대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는 뜻의 슬라바 우크라이니를 전달했다고 SNS에 썼습니다.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우크라이나 행을 자기 정치라고 공격한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기회주의라고 반격했습니다.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럼에도 정진석 의원이 다시 한번 이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공천을 혁신한다면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을 성남 분당을 같은 승률 좋은 지역에 배치하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국회에 첫 출근한 안철수 의원은 일단 당권 도전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되겠다. 그게 무슨 지금 뭐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르면 오는 24일 있을 이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결정이 격화되는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송원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의 회동을 시작으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착수합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아직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인데 국민의힘은 기존 합의한 대로 내놓으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부터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전인 1월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서 남은 방역 조치들도 속속 해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음성이 나오면 7일간의 격리가 면제됩니다. 서울 지하철도 새벽 1시까지 심야 운행이 재개되는 등 빠르게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오늘부턴 백신 미접종자라도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 격리가 면제됩니다. 입국 전후 검사는 현행 2회로 유지됩니다. 모든 입국자께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입국 시에 제출해 주시고 또 당국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 TF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갔고 다음 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도 코로나로 멈췄던 심야 운행을 새벽 1시까지 재개하면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에어컨 가동 등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면서 여름철 재유행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당국은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서 제조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물량과 그리고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안내. 당국은 오늘 원숭이 두창에 대한 2급 감염병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뒤 뚝 끊겼던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처음으로 서울의 한 면세점을 찾았습니다. 텅텅 비었던 면세점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는데 희소식에도 면세점과 여행업계는 고사위기라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대형 관광버스가 연이어 서울의 한 면세점에 도착하고 150여 명의 방문객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기업의 단체 포상 여행입니다. Kami berasa sangat gembira kerana kedatangan kami disambut oleh Lotte Duty Free dengan meriah sekali. Kami pasti akan kembali ke Korea. Because Korea very famous, the cosmetics, idol, and food very good. That's why our customer many customer ask me when come to Korea. 코로나19 사태 뒤 이렇게 대규모 포상 여행으로 해외 방문객이 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객은 2시간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세점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첫 단체객 유치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국내 면세점의 성적은 초라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일평균 10,000명 이상의 단체를 유치하였지만 현재 5월, 6월 달을 20명 내지 100명 이상의 단체를 일부 유치는 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에 의존한 면세점은 2020년 중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뺏겼고 면세 쇼핑에 주력한 여행업도 허덕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 면세 한도가 대거 풀려 중국인 관광객이 예전처럼 국내를 다시 찾을지도 의문입니다. 여행업이 정상화될 때 면세업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호텔, 차량, 그리고 뭐 식당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 회복이 좀 안 된 상태예요. 모든 여행 관련 그 업종은 다 그동안 영업을 전혀 못 하고 있었죠. 9월 즈음 입국하겠다는 단체 관광객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에 대안을 찾고 관련 업계를 살릴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예상치보다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염병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는 것이 정책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세론 씨 측이 체열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체열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만 넘더라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에서 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김세론 씨는 지난달 18일 아침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씨 측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에서는 마약을 머리에 숨겨 유럽으로 밀반입하려던 여성들이 붙잡혔습니다. 언뜻 보면 머리에 헤어롤을 붙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비닐 안에 코카인을 넣어 돌돌 말아 머리에 붙인 건데요. 여성이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유난히 초조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국이 정밀 검사를 해 코카인을 찾아낸 겁니다. 헤어롤은 모두 68개. 숨겨진 코카인은 우리 돈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는데요. 심지어 같은 날 똑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숨긴 또 다른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유럽이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 거래 중심지로 떠올랐다는데 이 여성들을 보니 그 실상이 엿보이는 것 같죠. 이처럼 마약을 밀반출하는 기발한 방법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단속 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디즈니랜드는 많은 커플들에게 프로포즈의 성지로 꼽히기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일생일대 순간을 맞이하던 커플을 방해한 직원이 논란이 됐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프로포즈를 하는 남성. 여성이 감격에 겨워 반지를 건네받으려던 그 순간 잽싸게 등장한 직원이 반지 상자를 낚아채고 커플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이 직원은 손짓과 고갯짓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물거품이 된 커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직원의 지시에 따르고서야 반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선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순간을 배려하지 못한 직원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놀이공원 측도 이 커플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사건을 재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최대 1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검팀은 공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고도 한 달 넘게 가해자를 소환하지 않았고 이 중사는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별도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특검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통해 군대 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에 의해서 이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사건 초기 부실 수사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을 받는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70일로 오는 8월 13일까지며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최대 1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의 외력 침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과 외력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 모두를 최종 보고서에 실기로 했습니다. 사참위는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종합결론은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소결은 조사기관인 진상규명국 조사관들이 각각 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원위 위원 다수는 외력에 의해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사국 측은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조사와 합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결론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금화를 실은 진짜 보물선이 발견됐습니다. 수백 년 된 이 역사적인 난파선은 그 가치가 엄청난데요. 바닷속에 잠긴 보물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깊은 바닷속에서 황금빛 동전 더미가 빛납니다. 2015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앞바다에서 300여 년 전 침몰한 스페인 범선이 발견됐는데요. 그 근처에서 두 척의 또 다른 보물선이 발견된 겁니다. 한 척은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절, 다른 한 척은 콜롬비아가 독립을 선언한 후인 19세기 무렵의 배로 추정됩니다. 그 속엔 금화뿐 아니라 대포와 도자기 같은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 유물들, 몇 년 뒤면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네요.
우리나라나 서양에선 정장을 입을 때 넥타이를 매는데요. 예멘의 남성들은 넥타이가 아닌 이걸 착용합니다. 이것으로 누가 예멘인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데요. 예멘으로 가보시죠. 특이하게 굽은 전통 단검 잠비아. TV 토크쇼 진행자도 엔지니어도 길가의 어르신까지 모두 허리춤에 잠비아를 차고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예멘 남성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칼. 지금도 예멘의 수도 사나 뒷골목에선 전통 방식 그대로 동물뿔을 깎아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콧불소뿔처럼 희귀한 재료로 만든 단검은 수억 원까지도 호가한다는데요. 예멘 사람들은 세계 어디서나 잠비아를 찬다고 하니 그 자부심이 대단하네요. 멕시코 유적에서 옥수수신의 머리 조각상이 발견됐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에게 옥수수는 신성한 음식이었는데 이들은 지하 세계에서 부활한 옥수수신이 자신들을 옥수수 반죽으로 만들었다고 믿었다네요. 멕시코 팔렌케 사원에서 발견된 마야 옥수수신의 머리 조각상입니다. 무려 13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머리는 배수 시설이 잘 된 연못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뜬 연못, 그리고 그곳에 놓인 재물 일부가 옥수수 신이었던 겁니다. 옥수수는 곧 마야였고 마야 문명은 옥수수를 중심으로 커졌다고 하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이 옥수수 신 조각상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6.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은 흐리겠고요. 강원 산지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은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이남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17.8도, 대구 15.6도, 광주는 16.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날이 흐려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전 25도, 대구 23도, 부산은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곳곳에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이셨습니다.